근데 저도 되게 의외의 즐거움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이런 걸 할지 모르고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사장님도 예상 못 하셨겠지만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잘 나오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코바라 영상공작소 홍성광입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저요? 성이 같네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세롬이입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근데 진짜 잘 안 밝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름이 살짝 특이하시긴 하더라고. 네. 드세요. 드시면서. 젓가락이 없어요. 젓가락 줬잖아. 안 주셨어. 여기 있잖아. 그랬구나. 어쩐지. 안녕하세요. 지아 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끄럽네. 맛있네요 라면. 아니 뭐 그냥 스푼 넣고 끓인 거 그래도- 다죠 뭐. 무슨 라면인가 이거? 짜라란. 진라면 역시.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 진라면 좋아해. 진라면이 맛있죠. 네. 진라면 매운맛. 예, 진라면 매운맛. 맞아요. 순한 맛은 안 됩니다. 매운 맛으로. 먹을 줄 아네. 배웠네 사람. 딱 보니까 배웠네. 홍씨. 그럼. 홍씨지 마시라.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지아님. 아이고 잘 계셨어요. 반갑네. 아니 이분이 오셨다가 우리 저기 그 게스트하우스 아니 저기 채널에 보면 이분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지아님. 네. 김지아라고 써놨으면 금방 알 텐데 지아 김이라고 써놓으니까 약간 버퍼링이 됐네요. 잘 지내시나 몰라.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채널을 또 봐주시고 아이고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반갑다. 이 언니 되게 뭐랄까 인터뷰 보세요. 상당히 볼게요. 좀, 궁금한데. 되게 진솔되게 오셔가지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혼자 오셨었던 거죠? 아니, 혼자 오셔서 혼자 오신 분들은 다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저 혼자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무슨 사연이 또. 사실 저는 없는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스트하우스 제일 부러운 게 이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그 너무 점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오셔서 뭐 이런 그런 뭐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이제 거의 랜덤이잖아요. 오시는 그쵸, 분들 랜덤인데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공통된 관심사는 비슷하거든. 맞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완벽한 카메라는 없어요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카메라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뭘 한다고 그랬나요? 인터뷰. 그럼 인터뷰라고 하는 건 한 번 놓으면 1시간 반? 1시간? 적어도 1시간? 짧으면 40분, 50분이겠지만 적어도 1시간이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쭉 찍을 수 찍혀야 있는. 되잖아요. 그쵸. 그죠? 이제 그런 이제 나한테 필요한 카메라는 화질 조금 괜찮으면서 오래 찍히는 카메라가 끊기지 필요한 않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인터뷰라고 하는 건 피사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동 초점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초점이 필요가 없죠. 아. 그러면 초점은 별로더라도 저렴하면서 렌즈 값도 싸면서 그죠? 오래 찍히는 카메라가 저한테 좋은 카메라죠. 거기에 맞는 게 바로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 근데 되게 이제 본인의 필요에 맞는 거를 되게 잘 선별하시네요. 보통은 그렇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게 사람이 모르면은 괜찮은데 알면 이 기술이라는 게 점점 좋은 거를 갖고 싶거든요. 내가 이 렌즈를 쓰면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굉장히
그 사장님 본인의 그렇죠. 목적에 맞는 거를 잘 사용을 하시네요. 그래야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다 루믹스인데 한 대가 소니였죠. 네, 맞아요. 네, 한 대가 네, 소니. 네. 정확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한 대는 고프로였죠. 네, 맞아요. 그러면 소니가 뭐 해줬냐면 초점이 기가 막힙니다. 초점이 막 그냥 뭐 거의 막 하여튼 업계 최고예요. 그러면 루믹스의 단점은 뭐다? 초점.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초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일단 이놈으로 수동 초점으로 잡으면서 위에다가 소니를 갖다 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화각으로 맞추죠. 필요한 장면을. 그렇죠. 각도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는 자동으로 놓고 찍고 밑에는 수동으로 해가지고 찍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색감이 서로 다르니까 조금 다르죠. 네. 색감이 다르니까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 화면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화면을 놓쳐버리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고프로도 같이 단단 말이죠. 고프로는 왜 다냐면 고프로는 광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초점이 그냥 맞죠. 그래서 소니도 못 잡고 파나소닉도 못 잡으면 고프로가 잡고 있으니까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이 카메라는 정상 속도로 촬영하고 요 카메라도 정상 속도로 하는데 요 고프로는 초고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걸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단 하나 색감이 나중에 아주 그냥. 그쵸. 저는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뭐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방.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력 구조도 중앙 집권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맞습니다. 정치 구조에서 이 지방 정치를 감시하고 이런 세력이 이런 작은 도시일수록 약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또 그런 자들한테 붙어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면전에서는 항상 아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그런 사람들 눈밖에 나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먹고 살기 없죠. 사장님 혹시 공무원이셨던 건 아니시죠? 아니요. 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절반 이상은 우리 지역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특히나 우리 저기 그 동해시청, 동해시청과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 병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항상 거의 비판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항상 비판을 해요. 왜 비판을 하느냐? 지금 이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 아부하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비판만 계속해도 이게 이렇게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돌아와. 그렇죠. 네, 칭찬을 하고 싶지. 나도 좋은 말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이고 그래 뭐 옳은 소리 안 해 바른 소리 안 해 하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동해시청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하고 먹을 거 던져주면은 받아먹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작은 잘못이라도 부풀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의자의 작은 가시 정도는 될 수 있잖아, 앉을 때. 그렇죠. 네, 작은 가시 정도. 그게 시작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은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그거는 저도 진짜 응원합니다. 네. 우리 지역은 보세요. 어떠냐면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쵸. 우리 전국에서 그 매연 있죠, 매연.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뭐 태우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매연. 그거 순위가요. 강원도가 꽤 높아요. 그래요? 왜냐면 쓰레기가 많이 나서. 시멘트를 만들 때
열을 이거 하거든요. 열이 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옛날에 석탄 같은 걸 뗐는데 지금 뭘 떼냐면 쓰레기를 떼요. 아. 그리고 쓰레기를 수입해서 떼요. 일본에서. 쓰레기를요? 아, 아직도 수입을 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아,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내. 동해시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그래서 뭐 쓰레기 뭐 매립량을 뭐 60%를 뭐 40%를 줄였다. 자랑을 딱 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를 걷어서 가연성 쓰레기를 가서 태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이런 식이야. 이거 어떻게 자랑할 거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잘했다 그래.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요. 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미안한 얘기인데 네. GS25가 생각이 나요. 그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조끼. 저는 이거 나름 외국에서 산 거예요. 제가 그 파타고니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있잖아. 우리나라 군복이 베트남 가면 팔리고 있잖아요. 그쵸. 예. 혹시 그런 그것도, 느낌. 그것도. 그런 느낌. 저도 살 때는 몰랐는데,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GS를 그러려니. 많이 들었습니까? CU를 많이 들었습니까? GS. GS죠. 이건 GS죠. 그렇지, GS지. 그래서 아니, 이제 뭐 그러려니. 아까부터 입이 간질간질했어. 그런 거는 뭐, 저는 뭐. 아니,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GS에 모든 게 다 휩쓸려 가버렸네. 근데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다녀오십시오, 2층. 지금까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굉장히 잘 보이는군요. 밖에서 굉장히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가고 난 그게 좋더라. 저는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왜 좋냐면 우리 동해에도 이런 스튜디오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봐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되게 이 동네를 많이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제 낙천했습니다만 시의원 출마도 했었어요. 원래 근데 좀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관심이 있죠. 제 꿈이 강원도지사입니다. 저는 응원드립니다. 네? 근데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판적인 성격을 이제 가진 사람은 정치인이 쉽지는 않아요. 쉽죠. 네. 그게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결국 인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도전하고 있고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 시의원이니까 시의원은 원오브댐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오브댐이니까 51대 49의 싸움이 아니고 네, 그 중에서 몇 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모두를 51%를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나한테 표를 던져도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럴 테지만 나중에 이제 51대 49의 싸움을 하는 단계가 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카멜리온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사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신 거예요? 저요? 저는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그냥 소소하게 뭐 동호회 회장이라던가 이런 걸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작은 정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구나. 근데 이제 그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인데 이게 어렵다. 정치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라서 많이 어려워. 오히려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은 사장님 같은 분들이 보시기에 두루두루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다는 건 자기 주장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없다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좀 아쉽죠. 그렇죠. 네,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자리를 가져야 그 사람들이 실현하려는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래야 저는 어느 정도 발전하는 방향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인기로 판가름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렇죠. 변화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유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어렵죠. 네. 아마 이제 사장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요, 이제 저는 드네요.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말은 또 그렇게 하셔도 내면의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고민했죠. 그쵸.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이 조금 뚜렷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지점이라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약간 그런데, 제 목소리가 나오네? 네. 이게 음. 처음에 본인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낯설어요.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저도 처음엔 되게 낯설었어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네. 계속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요? 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애가 음. 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듣고 다닌다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근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되게 이질적이어서 그쵸.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서 이게 내 목소리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어느 목소리보다도 아름답게 들리지. 아름다움까지는 아름답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름답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 제 목소리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예상하는 모습과 그냥 달라서 내가 못 받아들이는거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지금 그냥 내 목소리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냥 이제는 저도 이제 거기서 들리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니까 똑같아. 나도. 근데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내 방송을 안 봐요. 왜냐면 이상하지. 죽여버리고 싶대. 그치, 이상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뭐 쌍쇼 계속 들어가고 욕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쵸. 친구들은 그렇지. 그게 또 친구인데 죽여버리고 맞아요. 싶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내 친구 와이프는 내 걸 봐. 내 친구 와이프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본대. 그치, 궁금할 수 있죠. 친구니까. 재밌는 경험이네요. 또 이렇게 동해 와가지고 또 여기 무코바란 게스트하우스에 또 어떻게 와가지고 다 우연히 참 신기해요. 저는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전 나중에 보려고요. 보세요. 이거 원본도 그대로 놔두고 전 좋습니다. 네, 편집도 해가지고 올리고. 전 좋습니다. 말 실수 안 해. 술 그만 마셔야겠는데. 조명의 각도를 엄청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내 얼굴이 아니, 내 얼굴은 원래 얼굴. 그래, 요거를 올려볼까? 요거를 올리면 좀 나으려나? 똑같지. 되게 뭔가 그 심야식당 이런 느낌으로 각도가 딱 그건가요? 내가 지금 그 심야 식당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어쩐지 고민 중인 게 뭐냐면 최대한 간단한 음식을 해가지고 그 게스트들한테 야식을 파는 거야. 근데 파는데 음식값을 받는 건 아니야. 1,000원만 받을 거예요. 1,000원. 1,000원은 자리값이라. 그래서 그날 그쵸, 뭐 이렇게 감자 몇 개 사놓고 며칠 전에 했어요. 감자전. 감자전 만들기 봤어요. 감자전. 그다음에 뭐 김치전. 그다음에 저 계란하고 저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하고 아주 간단한 요리들 해가지고 이게 그 라면은 뭐 항상 비치돼 있으니까 일단
김밥 나눠주기? 그렇지. 아, 뭐 김밥 김밥 같은 것도 맛있겠네. 좋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머리만 조금만 쓰면 저기 식자재 마트 가면 아, 여기 동해마트? 저 아까 갔다 왔어. 식자재 마트 가면 이만한 그 봉다리에 그 김치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그건 있어요. 몰랐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밑에서 아, 아닙니다. 이거 방송은 진심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는 진심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편해야 돼. 내가 편한 방송. 그것도 그렇죠. 내가 편해야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커피는 직접 핸드 드립으로. 아, 커피도 있군요. 핸드 드립으로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감자전 같은 경우에는 감자 까고 뭐 여기서 강판 갈고 뭐 붙이는 거야 뭐 얼마 안 힘드니까 그러고 가끔씩은 저런 것도 이제 고기 같은 거 사와가지고 고기 괜찮네. 괜찮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근데 부럽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 예전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이제 했었는데 어릴 때. 근데 이런 걸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충분히 부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뭐 이제 현실은 조금 다른 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어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근데 지금은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뭐 재미 그냥 이 장사의 재미가 뭐겠어요? 사람들. 돈이죠, 솔직히 말하면. 돈. 정말 솔직하시네.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갔는데. 아니지. 좋습니다. 돈이죠, 사실. 그거 돈이죠. 저번에 돈인데 돈이 안 돼. 그쵸. 그러면 돈이 조금이라도 됐을 때는 재밌는 게 많았죠. 옥상에서 뭐 손님들하고 뭐 저기 옥상에 가면 가스 그 버너 있고 그다음에 옆에 바베큐 파티. 철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삼겹살 막 한 28인분 막 그냥 동시에 확 이거 확 하고 막 이런 재밌었죠. 근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건 없고 지금은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를 계속 운영할 건지 그 기로에 서 있고 그다음에 영상 쪽으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뭐 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하는 일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딴 데 어디서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아닐까요? 그쵸. 쉽지 않죠. 네, 내가 처음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야기나 이런 걸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남겨놓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 앞에 앉아서 나랑 그냥 얘기하는 걸 그러면 카메라가 보이지도 않고 그죠? 아주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자기의 적성에 맞겠다 싶으면 자기가 또 이제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순수한 의도도 있겠지만 약간 좀 더러운 의도도 아니 근데 그건 더럽지 않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이라는 거를 좀 피하는데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다른 것들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응원 드립니다. 괜찮겠다. 손님만 많으면 한 5명, 6명만 되면 한 4, 5명만 되면은 삼겹살 한 조금만 사와가지고 그쵸, 뭐 같이. 어차피 뭐 밥 먹을 게 아니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1대1 인터뷰랑 1대 다 인터뷰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막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지. 근데 뭐 그것도 그 난리가 난 것마저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근데 그 목소리 다 들어가고 마이크. 그렇죠. 그것도 재밌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막 인터뷰 질문 이제 뭐 준비하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우연으로 그럼. 흘려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아까도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사장님 혹시 영어?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이 나한테 와서 한국말을 진짜 못하는데 야 화장실 어디? 이러면 나는 그렇죠.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도 그럼요. 꽉 막힌 인간 맞아요. 아니면 뭐 where is toilet 이거 필요 없고 토일렛? 토일렛 맞아요. 알아듣잖아.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말은 지질하게 못해도 듣는 거는 좀 하거든. 그렇죠. 눈치가 듣는 있고 거. 한국인들도 눈치가 있거든요. 눈치가 살짝 있고 정 어려우면 요즘에는 트랜슬레이터 딱 그렇죠. 켜놓고 얘기하는 거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잘 활용을 잘하시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요. 네. 기가 막히잖아. 맞아. 그러면 외국인들이랑 얘기하면 재밌는데 인도인이 한번 왔는데 재밌더라. 쉽지 않아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을 인도 사람들 나오고 머리 좋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잘 통했나 보네요. 그날 잘 안 통하는 놈 와가지고 정치 얘기하는 놈 있어가지고 짜증나서 또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또 반대셨구나. 반대 정파에 2개 있는데. 어 2개 있는데. 빨간 알겠습니다. 빨간 놈 그 빨간 놈이 여하튼 저는 그 옷 색깔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입고 왔네요. 네. 저 이 색깔. 물론 그걸 위해서 칠한 건 아니에요. 여기 붉은 거 하나 있네. 붉은 계열이 없네요. 깨부셔야지 내가. 어이구 붉은색 펜을. 아니 근데 걔는 이제 걔는 약간 좀 애가 좀 사이코 같았고 처음부터. 왜냐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 우리 정치라는 게 네가 나한테 말을 해서 설득될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에는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너하고 나하고 말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서로 합의하지 못한 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런데 계속 정치 얘기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정치 얘기도 그냥 어떤 고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상대방의 좀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판? 까실군다 그러죠. 까실군다. 우리 그 사투리로 까실군다 그러는데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 뭐 하는 그 인도에서 온 애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물어봤어. 한국어로 물어봤지. 왜냐면 걔는 한국말 잘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니까. 너는 그 캐스트라 그래? 계급. 캐스트에서 무슨 계급이냐니까 브라만이래. 브라만. 좀 낮은. 아니죠. 높은. 그 맞아. 샤티안가 그렇고 제일 높은 게 브라만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장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요즘 인도는 이제 민주주의예요. 가시적으로는 그 계급이 있긴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로는 그런 계급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계급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걔가 말하는 걸로는 대학을 갈 때 최하위층을 배려해가지고 그네들은 280점을 맞으면 그 인도의 무슨 대학을 간대. 근데 브라만들은 300몇십 점을 맞아야 간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만들이 불만이 뭐냐면 이제는 브라만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만들이 이제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제 우리 그냥 좀 바꿔달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잖아.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어디가 많겠어요? 위에. 밑에가 많죠. 국회의원이? 그럼요. 투표로 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니까. 근데 쉽지 그죠?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층민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층민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이제는. 네,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아주 바꾸자 이제 제도 좀. 근데 안 돼.
안 돼, 싫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민주주의니까 하층민들 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라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도 뒤지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투표율이 높은가 봐요. 투표율은 잘 모르겠고 나도 그것까진 몰라. 난 걔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여튼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여하튼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그러고. 그다음에 내가 물어봤어. 거기 종교가 많잖아요 하니까 맞아요, 종교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힌두교, 불교가 거기서 났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불교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힌두교 있을 거고 이슬람교도 있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인도는 법원이 3개가 있대요. 종교별로? 힌두 법정, 이슬람 법정. 법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 종교에서 규율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왔는데 네. 나는 이슬람교도야. 그러면 이슬람 법정 가서 똑같은 죄를 더 저질러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더 적게 살 수도 있다. 그렇대요. 그래서 종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한 있는데.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세계에서 소고기 수출 1위가 어딘 줄 알아요? 인도야?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인도 사람들은 안 먹어. 근데 도축은 해. 그죠. 이제 많이 키우긴 하니까. 그래서 저기 뭐 저쪽에 nep 저기 어디야? 저기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디죠? 티베트 아닌가? 아니야. 거기 몰디브? 그쪽 근처인데 그쪽 위인데 부탄. 예. 부탄. 부탄은 불교 국가거든요. 근데 부탄에서 소고기를 전부 다 인도에서. 근데 아마 그 친구도 제가 모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하면서 좀 더 잘 보게 된 걸 수도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안에서만 공부하고 이랬으면 몰랐던 것들일 수 있는데 그 친구도 아마 조금 더 떨어져서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유튜브 중에서 문화평론가가 그 사람이 운영하는 제목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럭키. 그 인도 음식점 사장. 네. 럭키가 나오는데 그 럭키하고 걔하고 무슨 영화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도를 이해할 때 상당히 좋은 건데 거기에서 럭키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이해를 됐는데 내가 그걸 해줄 입장까지는 안 되는 저 한번 거고. 찾아볼게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네. 인도 영화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제 거기 그 브라만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하네. 얘기하니까 또 저쪽에 망상해수욕장에 있었어요 오늘. 그래요? 네, 자전거. 그래가지고 내일도 일단 5시 정도까지는 교육을 듣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저기 논골 담기 거기 지금 밤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거기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와서 일출 보고 저기 그 동해시 공무원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체류형 관광, 뭐 숙박을 관광 이런 말 주구장창 외치면서 그쵸, 밤 8시 반 되면 다 문 닫아. 맞아요. 저는 깜짝 놀라긴 했어요. 다 닫아서. 진짜 속 터지지 않아요? 와. 아니 체류형 관광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밤에 떠나가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은 그렇게 외치면서 문을 닫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속 터져. 속 터져.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동해 쪽이 아직은 뭐 속초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광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죠. 그러니까 많이 찾지 않는데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니까 더 안 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늘 전 행정학과 출신인데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의외로 늘
효율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그거를 민영화시켜 버리면은 뭐 개인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너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회사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더라도 맞습니다. 그 공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기도 저녁 8시가 넘으면 손님이 안 와. 9시가 넘으면 손님이 안 와. 그래도 비효율적이더라도 그 시간에 사람이 근무하는 거에 일당이 안 나오더라도 공공에서 한 10시, 11시까지 그걸 운영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닫아버리죠. 아예 더 안 오는 게 되잖아. 나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 저도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은 아무도 못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자, 저도 궁금. 자, 동해시의 어떤 그 과장이 네. 시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라고 페이스북에 썼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썼어. 이건 잘못됐나요? 누가 잘못됐나? 시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우리 저기 그 중앙부처에서 그 특별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다고 한 500억 아니 300 몇십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전 시민 다 주면 한 9만에 20만 원이니까 180억이면 된다. 그러니까 고생하셨으니 우리 동해시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 자, 이 주장이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주장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주장은 할 수 있죠.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죠.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판단은 이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시민의 의중을 그렇지. 반영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렇죠.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대고 동해시청 과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자, 이 행위가 과연 옳은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SNS를 활용하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향은 조금 회의감이 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나눠 갖자는 방향에 동의를 안 할 수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개인적으로 SNS에 올려서 비난하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당연히 결정하는 거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시에 들어와가지고 과장이랑 앉아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과장이 이만 해서 이거는 좀 힘듭니다. 이거는 노 프로블럼. 그쵸. 네, 근데 공론의 장에 끌어올리면 문제가 있어. 뭐냐면 시장이 그 나중에 시민들의 여론이 바뀌어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이 만약에 결정을 내렸어. 그럼 그 과정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다고 할 거야 그때도? 그렇게는 말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정치는 좀 예민하긴 한데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의견을 이제 게재할 건지는 이제 조심스러워야 된다고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이게 저는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라면서 나랑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거는 사실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생산적인 토론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나중에 대성하시겠네. 저는 뭐 어떻게 뭐 대성할 수 있는 코스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음, 그 뭐 대학 다닐 때나 이럴 때 프레젠테이션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근데 아까 정치인이 어렵다고 한 게 이게 어느 한 생각을 고수하면서 내가 대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굽히고 이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은 제 주장이 강한 편이라서 근데 그 주장하고 음. 말하는 걸 음, 주장에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떤 발표나 이런 데 충실하게 쓰시면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네. 딕션도 되게 좋고 그래서 또 좋은 평가를. 아니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을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본인의 그렇죠. 딕션이 얼마나 좋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딕션도 되게 좋고 이게 좀 오랜만에 인터뷰는 인터뷰가 아니고 어떤 그 뭐 토론과 어떤 뭐 토의 이런 느낌이 싹 나는 게 좋네요. 근데 저도 되게 의외의 즐거움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이런 걸 할지 모르고 왔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물론 사장님도 예상 못 하셨겠지만 이제 이런 데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이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대에 게스트하우스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자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뭐 동네 맛집을 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유지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대충 이제 블로그 보고 나름 보시면서 골랐거든요. 뭐 이제 카메라도 있고 했다 해서 뭔가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을 이제 하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사장님한테 이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의 이제 몇 년의 그런 노력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에 다 바꿔가는 거니까 이건 진짜 이제 뭐 감사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 너무 마지막에 인사가 가식적이었다. 우리는 안녕 끝 이렇게 하거든요. 끝.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끝.